지금부터 농업인 노동재해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농어촌복지 포럼과 농업인 건강연구회 공동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18일은 저희 농어촌 복지 포럼에 상당히 또 역사적인 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농어촌 복지 포럼이 창립이 된 게 사실은 금년 봄입니다. 금년 4월인데요. 그동안에 물론 한 3년 정도의 신고 끝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농어촌 복지, 물론 여기에는 농업이 주가 되겠지만요, 농촌이 주가 되겠지만 어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그리고 6월 달에 우리가 농림부 사단법인으로 우리가 등록이 되고,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으로 우리 농어촌 복지 포럼이 처음으로 갖는 우리 하나의 심포지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행사를 갖게 된 데 대해서 아주 기뻐하면서도요, 또 도와주신 분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인 건강연구회 많은 도움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황영철 의원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주시고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도 아까 민 청장님 이하 여러분들, 특히 이경숙 박사님이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농업인 문제를 농업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에 보편화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부터입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보전하고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복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여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농업발전종합대책, 농업농촌종합대책,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 등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복지 정책이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애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공부조,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와 여성농업인과 농어촌 노인의 복지 서비스, 그리고 농어촌 학생의 교육 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등 외형적인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사각지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고 싶은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농어촌 복지 정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럼 여섯 번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인프라 정비와 확대가 필요합니다. 복지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농어촌 주민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 전달 체계가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농어촌 복지 재정의 확보입니다. 이 추가적인 재원의 확보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이 농특세의 특별 해결의 전입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 발굴을 위한 복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덟 번째는요, 농어촌 복지 관련 행정부처 간의 업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위원회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 협의체 상시 운영이 필요하고, 정부와 농민단체 간의 동반자적 역할 확립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홉 번째,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민과 농어촌 일반 주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저소득 계층의 빈곤 탈피를 도와주고 타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에 맞는 삶의 질 향상과 인권 신장을 목표로 하며, 이러한 정책은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사회복지 서비스 모두를 적절히 활용하여 이들의 종합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민들을 빈곤과 질병, 문화적 소외 등의 악순환으로부터 구하며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사회 안전망 자체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 도시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농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현실은 더욱더 농어촌 복지의 열악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여러 가지 어떤 공업적이고 기술적인 산업적인 차원보다는 농업인의 삶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사고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 및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탐구야말로 농어민과 농어촌 일반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출발이 되고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살고픈 그런 지역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 정책보다는 농촌 정책보다는 농어민, 사람에 대한 정책에 대한 관심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인문사회과학의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제는 우리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님께서 농업 노동재해 보장 제도의 운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주제 발표를 하게 된 연세대학교의 김진수입니다. 원래는 그 두 번째가 실태라서 두 번째 발표를 하고 나서 이걸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뭐 농촌이라는 게 변할 게 없으니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FTA다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농민들을 보호해야지 농업을 보호해야지 이 말이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섞여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민을 보호하는 것과 농업을 보호하는 것은 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근데 초기에 어떤 급격한 변화일 때는 당연히 농민을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서는 농민을 보호하면서 농업을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같이 가는 거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앞 단계인 농민을 우선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농민들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농업이 보호될 수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 농업인의 재해, 그러니까 굳이 왜 산재보험 그러는데 왜 우리는 굳이 재해라는 말을 쓰냐? 그리고 산재는 보험인데 왜 여기는 보장이라는 말을 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 성격이 달라야 되는데 조금 더 산재보험하고 농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는 농민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민한테 맞춰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맞는 말을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쓴 겁니다. 먼저 왜 이제 중요한 거냐면 우선 산재보험에서 근로자가 다친 경우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농민들은 일을 하다 다치시면은 배상 책임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뭐냐?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근로자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다치면 가족들은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는데 이 농민들은 농민들이 같이 일을 하는 공동 생산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다치면 부인이 일을 더 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 산재보험에서는 근로자가 한 명 더 들어오면 그만큼 위험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머릿수에 비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농민은 면적이 넓으면 실질적으로 위험이 더 늘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둘이 나눠서 부부가 한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나오는 위험을 둘이 나누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4명이 나눠서 했다 그럼 또 위험이 더 줄죠. 그래서 개인별 위험이라는 것이 산재보험에서는 머릿수에 따라서 늘어나는데 이 농민의 경우에는 머릿수에 따라서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농지 면적에 비례한다. 물론 어떤 농업을 하느냐에 달리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까지를 산재로 할 거냐, 어디까지를 농민은 재해로 할 거냐, 이 범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업무 수행성, 업무 기인성이라고 하는데 업무를 수행하다 다쳤느냐, 아니면 업무를 하다가 직업병이 걸렸느냐. 그런데 이 농업의 경우에는 직업병도 직업병이고 또 업무상이라는 게 집에서 농사 지을 거 준비하고
농기계 만지다 다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이제 선진국에서 다행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을 그동안 일부 학자들이 농민을 똑같이 적용하면 어떠냐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회보험과의 관계인데 산재보험에서 만약에 근로자가 다치거나 그래서 이제 또는 장애가 발생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될 때 산재보험이 전액을 부상합니다. 그럼 건강보험은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산재보험이 내니까. 또 산재보험에서 장애가 발생을 해서 산재보험에서 장애연금을 지급을 하면은 국민연금은 반만 지급합니다. 왜? 산재보험이 지급을 하니까. 근데 그거는 산재보험의 배상 책임 성격 때문에 그거를 중복급여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굳이 농민이 왜 배상 책임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재해로 인해서 어떤 분이 농사를 짓다가 다치셨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건강보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이 내고 그 나머지 본인 부담을 우리 농민재해보상에서 지불을 하자. 그러면 농민들도 보험료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이고 정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꾸로 선진국의 경우는 이제 농민이 4%뿐이 안 남았다. 저분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만 되고 이제 그러한 바탕에서 정책이 펴져야 된다. 이제 앞으로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게 우리가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발제입니다. 연세대학교 우리 고상백 교수님께서 농업인 직업적 재해 실태와 재해 경감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농업인 재해 실태와 향후 방안인데요. 앞서서 김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재해 실태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일 텐데 어쨌든 그 재해 실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서론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이제 손상, 저희 의학적인 용어로는 사실은 재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손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재해라는 거는 이제 갑자기 뭔가 이제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다는 어감이 좀 있고요.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 그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했다는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상이라는 말을 좀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농업인의 손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외국에서도 타 직종이나 타 산업에 비해서 매우 높은 손상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금융보험업을 기준으로 해서 직업적으로 다치는 손상 비율이 직업 산업별로 볼 때에 농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몇 배나 다치는가를 조사해 봤더니 농립어업인 경우에 23배, 금융보험에 비해서 23배의 직업 손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비율은 건설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다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수진 교수가 그 보고했던 보고서에서 발췌를 한 건데 앞서서 그 김진수 교수님이 안전공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농업인들의 다치고 나면 해줄 수 있는 최저 수준이 아마 안전공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공제에 농업인들이 다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함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현재 농업인의 안전공제는 이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시키는데 현재 한 50%가 정부에서 주고요. 본인이 50%를 부담하는 이제 국고보조 사업인데 현재 2004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7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농업인이 가입돼 있고 그 가입된 대상자 중에서 다친 사람들에 대한 DB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게 이제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제 손상에 대한 이제 결과인데요. 종합적인 거를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건데요. 전체 총 농업인 중에서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대개 다쳐서 안전공제에서 보고된 게 한 17명, 1000명당 17명이 손상으로 이제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농업인의 재해 질병 실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재 우리 정부나 또는
체계적인 이런 조사나 접근이 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농업인의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미 늦었지만 현재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이 고령화 문제에 여러 가지 농작업 요소가 가미돼서 이 농업인들의 건강 문제는 날로 심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고요. 또 인구를 보면 뭐 보고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약 한 300만 명 정도가 농업인으로 우리가 추산되고 있는데 계속 감소는 해왔지만 어느 직군에 비해서 결코 작은 집단 규모가 아닙니다. 300만 명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 손상 보고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현재는 여러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농업인의 손상이라든가 직업병 실태를 추론은 하고 있지만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생률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실태를 파악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될 테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로 재해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치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하는 거라 맨 마지막에 오는 거라고 이해될 수 있지만 사실은 선진국을 보게 되면 보상 체계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아이러니한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재의 경우에도 산재 보상 체계를 갖추고 나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예방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또 비슷한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예방을 하고 보장을 한다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재해보상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재해보상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예방과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김진수 교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인들은 산재 보상에서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 체계를 구축해서 이런 우리나라 먹거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업인들의 보장 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아무래도 이제 농민단체 대표님들이 제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자기들에게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김진범 총장님 농민연합회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황영철 의원님, 정홍식 교수님, 특히나 김진수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상백 교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 김진수 교수님은 건강보험 관련해 가지고도 많이 뵙는데 그런데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 너무도 고맙습니다. 앞서 뭐 발제에서 다 저하고 같이 더 보셨기 때문에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저희가 농업인의 입장으로서 농민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농업 노동재해는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걸 다 인식을 하셨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못 해주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 지금 세 분이 발의한 그 부분이 아직 잠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민들은 참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농민들이 거기에 그렇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인지는 사실은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또 많은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WTO 체제하에서 직접 보조금 문제는 뭐 대마찰 뭐 유발한다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보험 보조 방식은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을 하면은 정부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도 않고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작업 재해에 대해서 유일하게 보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농업
농협의 농업인 공제가 갖는 한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가입률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라도 해서 강제 가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치료비 보장 문제와 휴업급여, 장애급여, 사망급여 문제도 확대돼야 한다.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그러한 전문 분야의 연구가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협정문에 따라서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불가능해진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지난 기간에 우리나라는 농업과 농민의 희생을 발판으로 수출 드라이브를 걸었고 또 저고가 정책으로 이렇게 저고가 정책을 기조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와서는 농민이 천대받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농업인들은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대가라기보다는 이 농업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인류가 있는 한 먹거리는 계속 있어야 인류가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정서도 순화시켜가면서 이런 제도가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을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손재범 총장님. 예, 한농연 중앙연합회 손재범 사무총장입니다. 농업인 노동재해 보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뭐 기존 발제에서 다 여러 가지 수치나 근거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뭐 재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농업의 이제 작업의 특성상 이제 여러 가지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특히나 농촌에서는 고령 농업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우리 농민의 건강권,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취약하게 있는 사회 안전망에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매번 이제 92년도부터 이제 대선 공약으로 농업인의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산재보험 수준으로 높여주겠다는 공약이 매번 나왔습니다만은 항상 재보험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검토 과제다라는 것들이 이제 행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은 도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전공제 보장 수준을 점차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공제 자체가 산재보험 수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이미 국회에서 또 3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단을 내려서 재보험 또는 재보장 제도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농업인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국민연금에 비해서 이제 건강보험 체계에 가입되는 그 농민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적용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영기관은 농식품부가 최종 책임자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농업의 좀 특성이라든지 현재 국민 산재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단이 이런 대도시 주변이나 공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농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이제 좀 이 의원실에서 내놓은 3개 법안에 좀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 이제 법 제정 전에 발생한 재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기존 질환을 이제 인정해버리면 이제 아까 발제에 나왔지만 많은 재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 질환과 이제 신규 질환의 차이가 좀 모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존 질환을 좀 인정하고 이후 발생되는 요양급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한다면 뭐 이런 부분도 좀
쟁점이 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쟁점이 많고 현실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만은 이 제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국회 차원의 결단과 항상 이게 장기적인 검토만 하겠다는 행정부의 전향적인 자세,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건강하게 농사를 짓고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국가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행정부와 국회가 다시 힘을 모아서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한 전국농민총연맹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이 복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2월달에 이 농업인 노동재 보장법, 이게 이제 2월달에 국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복지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확대되면서 다시 시의적절하게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관계자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 농업노동재해보험법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제 두 분 교수님과 또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당히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큰 사고를 이렇게 몇 번 목격을 한 경험이 있고요. 저 역시도 10여 년 전에 트랙터를 몰다가 언덕에서 굴러가지고 다행히 목숨은 건져서 이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는데, 이런 농업 노동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재해를 당한 농가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거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올해에도 이 벼를 베면서 이 콤바인을 내리다가 콤바인이 이제 굴러서 압사한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우리 단체 회원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2, 3일간 일을 못하는 그런 지경이고, 오히려 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상당히 농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그런 전체적인 사고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비용을 더 오히려 늘리는 그런 이제 역효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농업노동재해보험법이 빨리 이 제도화가 완결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제 저희 단체의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몇 가지 법안 내용의 어떤 쟁점 사항들과 관련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빨리 제도화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 김지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딱 가슴에 와닿았는데, 우리 농업 인구가 현재 전체 인구에 비해서 한 6% 정도입니다. 6%. 아까 이제 유럽 같은 나라는 4%밖에 안 되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가면 갈수록 그 인구가 줄어들 거고요. 그래서 현재 6%인 선에서나마 우리가 농업인들을 지켜야 된다, 농민들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행정기관이나 또는 국회가 이 농업노동재해 보험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가졌던 인식의 전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의원님들이 또 일정 때문에 다 가셨는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농민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이 또는 이 농어촌 복지 포럼이 적극적으로 나선 거에 대해서 농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농민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할 것을 천명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농민단체의 결의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농협의 장은수 부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예, 농협중앙회 승연본부장입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이고 또 사회 안정망의 사각지대에 가까운 자영, 영세 농업인들 보호하고 아울러서 농업 경영의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또 황영철 의원님과 농어촌 복지포럼, 농업인 건강연구회
대표님과 회장님,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그 농협은 그 1989년부터 농업인의 그 농작업종 불이에 대해서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 발표하신 분들이나 앞서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들이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우리 농협에서 그 제도 운영을 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농업인 재해보장 체계 구축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증여보험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 가입 형태에 관해서입니다. 가입 형태는 앞서 토론자께서 강제 가입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지금 농협 입장에서 볼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는 초기에는 임의가입 형태로 시작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의무가입 제도로 이행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가입 시에는 농업인의 보험료 납부의 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해서 제도 시행 과정에서 많은 저항이 예상됩니다. 또한 그 본인 선택에 따른 임의가입이라면 책임과 권리를 직접 연관시킬 수 있겠으나 사회보장성을 띈 의무가입 제도는 책임과 권리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 운영자의 그 손실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분리회계를 설정하고 또 보험료 정상 방식 등 손실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에 마련한다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희들이 그 농업인 안전공제를 지금까지 운영해온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제도의 정착으로 해서는 좀 현실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당장 이렇게 시행에 들어간다면 여러 가지 너무 부작용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 2년은 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전혀 농업 관련 없이 좋은 의견을 주실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최은실 박사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소비자원의 최은실입니다. 소비자원은 이제 소비자보호원으로 이렇게 이름 알고 계시다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원에서 농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의 주제 발표와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촌손상의 어떤 비율 이런 걸 볼 때도 농업인이 정말 월등하게 높았고요. 이러한 것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사실은 정확하게 그럼 얼마나 심각하게 농업인들이 이런 손상을 받고 있냐 하는 사실 그 통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농진청하고 세미나 할 때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한국소비자원의 시스 같은 경우는 전국 65개 병원과 18개 소방서 등의 어떤 위해 정보 수집처를 가지고 4만 건 정도를 지금 안정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 손상 통계 시스템 구축과 손상 지표 산정 시에 이러한 거를 함께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겠고요. 이번 황영철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농기계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또 생활 속에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 제도들 농기계의 안전관리 대상 품목으로 포함한다든가 등록제로 운전면허제 같은 거를 넣는다든가 농기계 이런 여러 가지 자잘한 부분에서부터 보상체제 같은 관리 제도가 좀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원에서 나타난 부분에서 말씀드릴
거와 같이 굉장히 이제 어떤 관련된 사전적인 부분 아까 강조하셨는데요. 안전교육이나 정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받고 있지 못하셨어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바쁘셔서 오시라고 해도 안 가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농기계 구입 시에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는 안전교육도 40% 정도가 받고 있지 못하셨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계속적인 안전교육도 74.6%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하셔서 이런 부분이 사실 대부분의 사고가 농기계와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다면 물론 이제 재해가 일어난다면 보상 체제에 대한 부분은 오늘 뭐 다 논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사전적인 저희가 이제 소비자원에서는 사전적인 어떤 예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럼 이제 왜 농협에서 이때까지 했던 거나 각종 이런 공제에 대해서 농어민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안 하셨느냐 하는 부분에서 어떤 보상의 액이 작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과 어떤 농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정말 실제 현장에서의 농민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장 제도가 도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되면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원에서도 우리 농민을 소비자로 이렇게 보고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임상혁 소장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상혁입니다. 제가 오늘 전문가로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오늘 발제를 보면서 미리 보면서 이게 전문가가 할 얘기가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진수 교수님의 발제나 아니면 우리 홍영철 위원님의 안은 거의 완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이익 집단들이 자기의 이익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로비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농민단체분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압력도 안 가하시고 로비도 안 하시고 참 그렇다. 그래서 오늘 꼭 혹시 뵈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근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FTA 반대하는 우리 집회나 데모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삶의 질을 위하고 농민의 삶을 좀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러한 활동도 역시 농민들에게 필요한 활동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토론으로 오셨는데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린다면 농협중앙회에서는 그 사회보장적인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하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 없이 무슨 제도가 만들면 그거는 농협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오늘 발제하신 내용과 하셔야 되겠다는 게 서로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도와드릴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황영철 의원이 아주 좋은 법안을 만들었는데 정말 한나라당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정당의 의원이라면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이 벌써 세 번째고요. 아까 탁상 공론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탁상 공론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보좌관님들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축사를 하셨는데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축사에서 보면 제가 너무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보장제도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예방 노력도 해야 된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이러한 제도의 발전에서 혼심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다룰 무슨 전문 부서? 왜냐하면 이 문제를 논의할 어떤 정부 내의 어떠한 것, 예를 들면 저희가 이 문제에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논의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에. 근데 농촌진흥청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꼭 좀 예를 들면 이런 보장 제도를 위한 무슨 TF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연구적인 전문 부서를 만드신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 논의를 발전시키는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철갑 교수님. 말씀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이철갑입니다.
우리 그 농작업 재보상 제도의 어떤 필요성에 관해서는 뭐 누가 더 이상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황영철 의원이 이제 주최자로 되어 있고 저는 이 책 오늘 와서 이제 책자 뒤에 그 법안 이 안을 봤기 때문에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관리 운영 주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황영철 의원 그 안에 보시면 농작업 안전보건연구원이라는 이런 독립된 그런 그 관리 운영 주체를 설립한 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립된 이 운영 주체를 한다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 법안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 아까 임상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수산부가 굉장히 그 소극적인 입장인데 이 안을 보면 이 농작업보건연구원을 약간의 어떤 독립적인 물론 재정 부담을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농수산부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이 법안 내용으로 보면은 거의 이 농수산부 장관의 어떤 그 꼼짝달싹 못하게 전혀 이 자율성이나 이 운영에 어떤 그런 것이 없게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입법 취지하고 다르게 일단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법 해석이 작구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게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비유가 적당할런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부의 어떤 여기를 담당하는 과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것이 운영되어 버릴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좀 그런 것들이 보완된 형태로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보험 그 급여 방식이 보충적 성격, 즉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해주지 못한 자기 개인 부담금을 보충해주는 보충적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 기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잘 협조만 된다면은 굳이 근로복지공단이나 농협에 가지 않더라도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특히 제일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가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보장 급여를 어떻게 하는가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황영철 의원 안에서 봤을 때 86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농작업 사고와 농작업 업무상 질병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건 뭐 어찌 됐든지 간에 농작업 질병에 관해서 이제 인정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이제 구체적으로 정하면 되겠지만은 특히 농작업 사고 같은 경우는 금방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사실 신속히 이게 빨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걸 심의하고 어떻게 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상당히 그 문제가 될 우리가 산재보험 같은 걸 경험해 보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걸 하위법에 규정할 때 재해와 질병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라도 그냥 단순한 사고성 이런 그 재해 같은 경우는 바로 확인만 하면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하위법에 그런 것을 좀 장치를 보완을 해서 이게 시행된다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작업 사고 재해보험은 사후 대책입니다. 그래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방법은 이미 진흥청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지 않게 관리를 해줘야 보험이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오늘 이 자리까지 마련했던 이경숙 박사께서 마지막으로 토론을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고요. 우리 황 의원님이 이 법안은 꼭 임기 내에 통과를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고요. 또 우리 농어촌 복지 포럼 회장님이나 우리 농업인 건강연구회 회장님이 한번 차제에 의원님의 그런 의지와 우리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고요. 어쨌든 아침 일찍서부터 시작하게 돼서 저희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오신 저기 멀리서 오신 농업인 여러분들한테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문가들이야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봐야 되니까 끝까지 가는 거고요. 우리 농업인들은 오늘 이런 심포지엄이 있으니까 참 바쁜 와중에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농업인들한테 우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농업인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느 지식인보다 만능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고. 왜? 저는 자동차만 몰면 되지만요, 농업인은요, 콤바인, 경운기, SS기 다 몰아야 됩니다. 농약도요,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안전도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팔기 전에 안전 교육을 시켜주거나 그거를 잘 사용하십시오라고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능 농업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재해 보장 제도가 되면 그게 시스템적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제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저희는 선진지를 참 많이 벤치마킹을 합니다. 작년에요, 일본의 농업신문 기자들이 저희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이 이 문제는 우리보다 앞서 나간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자료나 이런 거를 간행물을 가져가서 생명을 지킵시다라는 그런 칼럼으로 해가지고 지금 한 20여 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을 이 문제에서는 앞서간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피니언 리더가 되셔가지고 이 부분에 그 사회적,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농업인을 어떻게 보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적인 서로 힘을 합쳐서 상생을 하는 길이라는 걸 갖다 서로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